다음 사건 짚어보죠. 자,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의 기획사 돈을 횡령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이런 논란이 좀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인 법인이다 네. 보니까 내가 회사고 회사가 나다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위법 사항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 42억 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빼서 이것을 코인 투자,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에 활용한 것이 지금 황정음 씨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회사가 황정음 씨의 지분이 100%입니다. 즉 네. 내가 만든 회사이자 나만이 주주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42억 원이라는 돈을 빼내기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본인의 개인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일부 코인을 현금화해서 일단은 피해 회복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뭐 내가 만든 회사고 돈도 내가 다 벌고 사실은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좀 빼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회사에서 이런 4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족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1인 회사에서 이러한 경우 불거지는 일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정음 씨 역시도 회사 돈이 내 돈이다. 내가 벌어들인 매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코인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다. 본인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 라는 이야기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자기 지분이 100%인 회사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쓰기가 좀 쉬운 겁니까? 아무래도 견제라든지 감시의 구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을 법인 통장에서 내 개인 통장으로 옮기는 것이 좀 쉬웠다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주주, 그러니까 지분을 나누고 있는 체계라고 한다면 다른 주주가 그러한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정음 씨의 경우에는 정말 100% 본인 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가지급금 처리해서 내가 가져가겠다. 내지는 내가 회사 돈 미리 쓰고 차용 형태로 했다가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황정음 씨뿐 아니라 연예인 기획사의 돈을 횡령하는 일 종종 보도가 됐습니다. 잠깐 보시죠.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친형 박 씨는 아내인 이모 씨와 함께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연예기획사 두 곳을 통해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네, 자, 이 박수홍 씨 가족회사 사례는 좀 결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연예인 기획사에서 주로 종종 생기는 이런 사건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100%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100% 지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회사가 좌지우지 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하다라고 해서 그냥 전문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운영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세무 폭탄이라든지 이렇게 위법 사항이 발생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법인을 만들게 되면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개인 소득세보다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나중에 다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어떠한 감시 체계라든지 전문 회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황정음 씨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또 황정음 씨 같은 경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일단은요, 지금 첫 재판은 열린 상황입니다. 지난 13일에 첫 재판이 열렸고 2차 공판의 경우에는 8월에 이제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처벌 수위의 경우에는 액수로만 보면 굉장히 과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앞서 박수홍 씨 사건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기는 이제 형과 박수홍 씨와 형수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었고 황정음 씨의 경우에는 내 100% 지분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피해 역시도 본인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이 된다면 그래도 집행유예형 내지는 선처된 처벌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액수 자체가 42억 원, 43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낮은 그 처벌을 수위를 벌금형 정도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 황정음 씨 요즘 각종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던데 뭐 광고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겠군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가 된 지 사흘 정도 된 한 영양제 광고도 지금 다 삭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황정은 씨가 기존에 찍었던 광고들도 지금 계속 내보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고로까지 아니면 출연하고 있는 어떠한 TV 프로그램에까지 이러한 불똥이 튀게 되면 그 계약에 따라서 매니지먼트라든지 출연 계약에 따라서 위약금을 물어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양재민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